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리 보기의 미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한 번 게스트를 데리고 왔어요. 저번에 저랑 같이 영상 몇 개를 같이 찍었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피드백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잘해줘서 제가 한 번 더 꼬셔왔습니다. 역시 끌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에세이 시리즈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에세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뭐 카멘의 personal statement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 친구가 에세이의 신이에요, 신. 저희가 에세이 101을 진행을 할 건데, 에세이를 쓸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뭔가 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어떤 토픽을 써야 되는지 너무 무궁무진한데, 4년의 인생 중에 이 토픽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나는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대학을 어떻게 해서 붙었어. 어떻게 힘들게 해서 붙어서 가서 이제 기숙사를 처음 들어가서 짐을 딱 끌고 내 룸메이트를 만났어. 그럼 내 룸메이트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어떤 식으로 소개할지 생각해보면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룸메이트를 만나서 안녕, 나는 이사야, 나는 이 대회 상도 탔고 이 봉사도 했고 나는 여기서 이걸 진짜 잘해 라고 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토픽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런 거에서 이러이러한 익스피리언스를 겪어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 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에 관한 소개를 하고 싶을 때 보통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내가 했던 것 중 정말 제일 잘한 것들을 써야 되는지, 토픽을, 아니면 정말 사소한 것들을 재밌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질문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나 이런 거 잘하고 나 리서치 진짜 잘하고 이런 거 해, 이런 게 좋을까? 아니면 나는 fun fact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게 좋을까? 봐봐, 근데 내가 만약에 친구를 처음 만났어. 만났는데 안녕, 내 GPA는 4.0이고 내 SAT는 1500점이야 하면 반응이 약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대화가 더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토픽이 어느 정도 대화를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토픽이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커먼 앱 자체에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이걸 읽는 사람이 너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하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에리어란 말이야. 막 점수 이런 걸 떠나서 재밌는 팩트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대화가 그래, 잘했네, 여기서 끝나면 별로 그냥 다음 넘어가기 너무 쉽지 않을까? 맞아. 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에세이 말고 다른 part of application에서 GPA나 내가 잘한 거, 수상 경력 이런 걸 다 이미 써놨기 때문에 에세이에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반복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더 이상 재밌는 부분이 없구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중복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브레인스토밍으로 돌아가서 어떤 토픽을 골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나에 관해서 좀 펀팩트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애플리케이션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정말 예를 들어 뭐 내가 발톱이 안 오르잖아, 막 이런 펀팩트, 그런 것들을 좀 펀팩트라고 좀 생각 없이 던지는 거랑 정말 스트래티직하게 이 학교가 들을 만한 펀팩트를 고르는 거랑 또 다른 에어리어거든. 그러니까 너가 펀팩트를 고를 때 되게 사소한, 진짜 정말 발톱이 안으로 자랄 수도 있지, 발톱이 안으로 자랄 수 있는데 발톱이 안으로 자라는 거에 대해서 너가 뭘 배웠으면은 그걸 써도 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발톱이 안으로 자란대. 근데 발톱이 안으로 자라서 이거를 약간 발톱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자르던지 연고를 바르던지, 너가 그거를 나는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약간 워크 에틱을 배웠다, 이런 약간 백스토리가 있으면 충분히 ingrown hair 좋아. I see. 그러면은 너가 너의 꿈이랑 연결이 짓고 너가 배운 점이 있었으면 그걸 펀팩트로 사용하라, 그거지. 왜냐면 제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무조건 퍼스널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이게 퍼스널하지가 않으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너가 뭘 배웠는지, 너가 뭘 느꼈는지, 너가 앞으로의 뭘 할 때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약간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너가 생각할 만한 fun fact,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몇 개 있어? 되게 별거 아니어도 돼. 너가 만약에 왼손잡이야, 그러면은 뭐 오른손잡이용 가위를 쓰는데 일상이 좀 불편해서 나는 그래서 뭔가 장애인들을 더 돕고 싶고 그런 거에 더 약간 엠프티를 느낀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너가 진짜 뭐 하루 종일 어항의 물고기를 어렸을 때 보는 걸 좋아했어. 근데
그 약간 관찰력에 대해서 써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펀팩트를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을 자신에게 할 수 있냐면 백트래킹도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나에게 펀팩트는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배웠는 게 뭔가가 아니라 순서를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뭘 배웠냐, 나에 대한 성향은 뭐냐,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되게 persistent한 사람이다, 나는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거기서 백트래킹을 해서 어떠한 에피소드가 나에게 그런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렇게 백트래킹 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내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는 너가 이 어플리케이션 보는 사람들이 너한테 알아줬으면 하는 adjective 3개를 고르라 그래. 그 3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에넥도 스토리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만약에 하버드한테 어플라이를 하는데 너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애플리켄트처럼 보이고 싶으면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브로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내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에세이가 더 포커스하게 뾰족하게 잘 나오는 거 같아. 내가 또 많이 듣는 질문들이 또 그런 거야. 막 카먼앱에 에세이 프롬프트가 진짜 많잖아. 어떤 토픽들을 골라야 되는지 그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 나는 사실 질문이 8개가 있는데 8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마지막 질문은 항상 write an essay about your choice거든? 맞아. 그래서 질문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너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 생각해내다 보면은 막 What's your 맞추게 most 돼. significant challenge? 이렇게 하면 크리에이티브 뭐고 다 나가고 진짜 그냥 그 질문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너의 제대로 된 색깔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 나는 차라리 그냥 선 에세이 후 질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세이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질문을 넣던지. 그 정 질문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 리사 말대로 마지막 질문 그거 고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가 에세이 쓸 때 대충 이렇게 크게 그림 잡는 거랑 정말 자세하게 때려 넣는 거랑 그거랑 정말 다른데, 되게 너가 아까 나한테 말한 포인트 중에 스페시픽하게 최대한 살려야지 이게 좀 더 생동감이 있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라고 했는데 어떤 디테일들을 정확히 말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의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너의 인생의 약간 타임라인이야. 이게 무비 같은 거야. 맞아. 근데 너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스냅샷이야. 딱 너의 인생의 한 부분을 이걸 읽었을 때 이 어드미션 오피서가 아 얘는 이런 애구나가 딱 느낌이 와야 돼. 그 약간 아 얘는 발톱 이렇게 딱 그 느낌이 확 와야 돼. 얘가 어떤 애구나 이 느낌이 와야 돼. 근데 뇌리에 꽂혀야 된다. 그게 사실 고등학생인데 뭔가 life alteringly amazing한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땐 별거 아니어도 본인한테 중요한 거를 픽아웃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최대한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랑 정말 점수, 뭐 curricular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생동감 있고 또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재밌는 사람이 중요하지. 재밌으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 매력을 느껴야지 너를 안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 질문도 많아. 좋은 포인트인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에세이를 나는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에세이를 재밌게 쓰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아 그런 거는 내 학생들 중에 되게 자기는 되게 평범하고 자기는 되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평범한 사람도 없어. 그냥 본인이 본인 매력을 모르는 것 뿐인데 맞아. 그럴 때는 도움이 되는 게 자기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사촌들한테 그렇지. 엄마 난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 그렇지. 좀 친한 친구 같아. 그치. 왜냐면 그러면 약간 아 너는 이런 점이 재밌어. 아, 넌 이런 게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사실 보통이라는 게 average라는 게 average인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맞아. 뭔가 어떤 사람이든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잘 포장을 이렇게 하고 그렇지.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친구들이 어쨌든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이제 남의 시선에서 나란 사람을 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내 성격은 어떻냐, 나란 사람은 뭐냐, again 그 3개 adjective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뽑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나는 아트 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은 토픽을 눈썹 그리는 걸로 잡았어.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눈썹은 2D도 아니고 진짜 3D야.
되게 한올 살려서 그려야 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정물화 중에 제일 정물화가 맞아. 눈썹 그리기야. 맞아. 그래서 그걸 토픽을 잡아가지고 내가 눈썹을 어떻게 잘 그렸는지 내가 그래서 걔는 중간에 한 번 자기 눈썹을 자기 밀었대. 그리고 새로 그렸는데 그걸 너무 잘 그려서 사람들이 다 진짜 자기 눈썹인 줄 알았대. 대박이다. 그래서 제일 첫 센텐스가 그거였어. 나랑 모나리자랑은 되게 많이 닮았다 이거였어. 그럼 딱 그걸 읽으면 뭔가 모나리자라는 작품평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좀 특이하게 나 눈썹이 없다. 브레인스토밍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브레인스토밍에 관해 가장 중요한 한 두세 가지를 다시 한번 찝어주자면 첫 번째는 뭔가 어마무시한 내 점수 내가 진짜 막 뭐 잘하고 내가 이미 뽐냈던 거 다른 섹션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최대한 퍼스널한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최대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재밌는 점.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건 기계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는 거니까 매력적이게 보이는 점. 그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최대한 디테일을 살리는 점. 뭔가 에세이를 쓸 때 그 생동감 있게 그때 현장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 사람, 내 thought process 그런 거 다 디테일하게 넣어주면은 이 에세이가 살 수밖에 없다는 점. 브레인스토밍은 난 개인적으로 에세이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시간이야. 내 학생들을 볼 때.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고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